특별관계 내부자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모두 인정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미 특별권력 내부자 공무원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에 근거 없이 권리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현대시대 와서는 다 극복된 이야기입니다. 극복된 이야기를 과거 한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는 것이 이 특별권력관계론입니다. 226에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배경 그게 나오죠. 그리고 불침투 이론 나오죠. 그때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주의 배제, 강화된 종속, 약화된 자유. 2번 법률 유보 적용 배제. 2번 기본권 제한 시 법의 근거 불용. 3번 사법심사 배제. 4번 행정규칙의 법규성 부인. 이런 특징을 띄었죠. 4번 전통적 이론의 비판과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227 수용자 판결 72년 독일에서 교도소 갇힌 사람이 밖에다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편지가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제기했지요. 헌법재판소까지. 그리고 화살표 동그라미 판결의 평가.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그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법의 근거 없이는 기본권 제한이 안 되고 2번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권리침해 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거 독일의 수용자 판결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별권력관계 인정될 거냐? 자, 긍정됐던 과거 시대 이야기였죠. 그래 그렇게 특별권력관계가 인정됐던 과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절대적 구별설, 상대적 구별설 그렇게 절대적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구별이다. 아니다. 수정설, 바오프하고 울레가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뒤에 울레를 관심 가지세요. 뒤로 가서 울레. 울레는 특별권력관계를 어떻게 나눴냐면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를 나누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 다시 요 경영수행 관계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러면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나눕니다. 특별권력관계의 이것은 발생을 다시 변경을 그 소멸을 특별권력관계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법심사가 그 인정된다. 그래서 기본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경영수행관계는 그 특별권력관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이런 관계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안 되겠다. 사법심사 되고 안 되고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를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발생변경 소멸에 대한 문제하고 내부질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훈계, 연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 사법심사 여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 있을 때 보세요. 군대 생각해 보면 제대할 때 되는데 안 시켜준다거나 입영할 필요가 없는데 입영시킨다거나 공무원이 파면해임, 전직, 해임, 강등 여러 가지 시가 발생 변경 소멸되면 그건 억울한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사후심사가 다 됩니다. 그런데 경영수행관계 내부질서 공무원이 어디로 훈계, 연수, 어디로 연수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법심사 여부를 이렇게 경영수행관계 내부질서 문제 기본관계로 나눠서 사후심사 여부를 얘기합니다. 울레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후심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228에 그렇게 비교해 놓은 내용을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잘 기억하시고 기본관계가 발생변경, 소멸 등 두 번째 공무원 임명, 전직, 해임, 군입대, 제대, 국립학교 입학허가, 재적, 퇴학 처분 등 이런 것들 경영수행관계는 기억번의 세 번째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학생에 대한 수업행위, 성적평가 등 그런 것은 경영수행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심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울레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또 세분화시켰습니다. 경영수행관계를 세분화시켰지만 이런 걸 세분화시켰지만 글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아래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은 일반 형식적 부정설, 개별 실질적 부정설, 229 중간에 기능적 재구성설, 네 번째 특별행정법 관계설, 특별신분관계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정하는 쪽도 있어서 오늘날 사후심사 인정하자는 이런 견해가 있지만 그냥 읽으면 보시고 우리는 울레 거를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특별권력관계 성립과 소멸 229 아래 특별권력관계 군대 여러분 지금 공무원 자발적으로 되려는 사람들 국립대 학생들 성립은 어떻게?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법률의 규정이 뭐죠? 강제 입영. 2번 상대방 동의. 그래서 상대방 동의로 그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죠. 소멸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 탈퇴, 일방적 폐지에 또 넘어갑니다. 특별권력관계 종류. 거기서 1번 공법상 근무관계, 용조물 이용관계. 공무원 근무관계죠. 용조물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교도소, 국공립병원, 정신병원 이런데. 다음에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공단체, 특허기업, 수탁선에 대한 국가 감독. 공법상 사단관계, 산림조합과 조합원 관계 이렇게 돼 있죠. 판례잡기, 특별권력관계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의 관계,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이 그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겠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 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그런 것은 사법관계로 평가합니다. 잘 외워놓으시고 사립학교와 이 교직원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와 교직원이면 처음부터 공법관계, 특별권력관계겠죠. 국공립학교 교원과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나 이 사립학교는 다릅니다. 사립학교하고 교사를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사에게 징계 내리는 것은 이건 뭐라 하지? 그건 사법관계겠죠. 이런 것은 사법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 사법관계 민사로 간다.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근데 교육부에 두는 뭐가 있냐면 이 교육부에 뭐가 있냐면 교원 소청심사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그 공법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들으면 그때는 공법관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공법이 된 거니까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쳐버리면 다시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로 행정소송 들어간다. 근데 처음에 민사인데 여기 거쳐버리면 공법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공법관계 행정소송 들어가죠. 과거 근데 교사는 행정소송 제기했고 학교 법인은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것을 위헌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학교 법인도 교사도 모두 다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결정으로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이런 게 다 가능하게 됐다. 자, 그래서 거기죠. 230에
특별 권력관계 종류해가지고 거기 사립학교와 문제 또 재심결정에 교원에게만 행정소송 제기하고 학교법인에게는 금지한 그 교원지향성 특별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해서 차별 취급에 어긋난다 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231 계속 갑니다. 특별권력관계 내용관계. 특별권력관계는 내용, 명령권, 징계권. 일방적으로 명령하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징계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조리, 비리원칙 이런 걸 위반해서는 안 되며 7번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번 법률 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가 있어서 법의 근거 오늘날은 다 있어야 되죠. 넘어가서 판례 읽어보시고 232 기본권 제한 오늘날은 현대에 와서서 기본권 제한은 당연히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짱고로 2번 이러한 기본권제는 상대적 기본권이 하나에 가능하고 절대적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접견권 제한하는 것은 그 헌법에 위반된다.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접견권 제한은 헌법 위반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 그래버리면 헌법이 어긋납니다. 헌재 판례로 갑니다. 헌재 판례 갑니다. 아래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여부. 오늘날은 특별권력관계 내부 기본권 제한하려면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행정벌의 징벌의 일종 금지처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을 금지한 행정법 시행령 그것이 법률유보 위반된다. 그래서 금지처분 받은 자에 대한 집필 금지 법률유보 위반되고 2번 금지처분